게임을 정말 좋아해. 파이가 커지는 걸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샀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파이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질 게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파이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파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어떤 섹터인데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섹터가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 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사실 우리나라 게임이 먼저 터졌거든.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먼저 터졌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 시장으로 빵 터지면서 우리나라 게임 주식 주가들이 뭐 올랐거든. 야, 그러면은 그걸 보고 사실은 중국 게임 회사에 투자할 생각을 했으면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딱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하고 터지는데 생각해보니까 중국도 안 터질 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무슨 게임이 한번 동시접촉사 뭐 10만 뭐 하면 뭐 훌륭하다. 야, 아버씨 뭐 진짜 많이 접속한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10만 20만이면 그런 게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중국은 동시접촉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접? 옛날에 던파 동접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던파 말고 우리나라에서 뭐 총 쏘는 크로스파이어? 그 동시접촉자 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던파 동접자 수. 우리나라 던파 말고 중국. 제가 알기에 동접이 한 400만 된다고 알고 있어요. 400만. 야, 1500만은 되겠니? 1500만 들어갔다 나갔다 세면은 1500만 할지 모르겠는데 동시 접촉자 수 현재 딱 들어갔는데 지금 딱 던파에 접속해 있는 그 숫자가 제가 알기에 한 400만 될 거야. 최대는 모르겠고 딱 들어가면은 최소 100만 단위 이상이 접속이 돼 있어. 딱 들어가면은 야, 이게 야,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도대체 야, 와우 공격대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와우 공격대가? 던파 방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 야, 거기 Q 안 잡힐 일은 없겠다, 야. Q 안 잡힐 일은. 뭐 3대3, 2대2, 4대4 누르자마자 잡히지 않을까? 야, 와우가 만약에 동접 400만이다. 와우가. 야, 와우가 동접 400만이면 아니, 리치킹은 몇 분에 한 마리씩 잡히는 거지? 서버가 도대체 서버가 몇 서버까지 있었냐, 와우가? 한 2, 30 서버 됐나? 그럼 한 서버에 몇만이 접속해 있는 거야? 10만 명 이상이 접속해 있는 거잖아. 10만 명이. 아질샤라에 접속하면은 10만이 들어와 있는 거야? 누가 공채세 한마디 치면 10만 줄이 올라와 있는 건가? 공대창에 한마디 치면 공대창이 아니라 그 전체 외침 있잖아 그거. 한마디 치면 10만 줄이 올라오나? 아이언 포지 한 10,000명 있는 거죠. 10,000명. 아이언 포지 한 10,000명 앉아갖고 한마디씩 하고 있고. 장난 아니겠네. 그쵸? 아이언 포지 한 10,000명 있으면 야, 씨, 상상도 안 된다. 돌아다닐 수 없겠는데? 오그리마에 뭐 한 12,000 있으면 그 뭐야 그거. 그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다가 밀려갖고 떨어지겠다 야. 엘리베이터 타고 누구 내려가다 떨어지고 밀지마! 이러고 밀지마! 뒤에서 밀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사실 중국에서도 이거 뜰 줄 알았으면 텐센트를 살 수도 있었죠. 텐센트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몇 번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아 최대 기업이에요. 몇 번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커요. 큽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50% 클 거예요. 삼성전자의 거의 1.5배에 가까울 거야. 1.3배, 1.4배, 1.5배 이 정도 될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큰 회사죠. 불과 게임 회사가. 믿어집니까? 게임 회사가. 텐센트는 뭐 반도체 만들지 않죠. 제조업 없어요. 자기들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유형의 뭔가를 만드는 게 없어. 그런데 핸드폰 뭐 100만 원짜리 만드는 뭐 몇십만 개씩 파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요.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텐센트 기업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근로자들의? 몇 살일 것 같아요? 텐센트 게임 부분 있잖아요. 텐센트 게임 부분에 그 근로자라 그러나? 그 직원들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야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평균 연령이 20 중후반에서 30 초반이랍니다. 야, 평균 연령이 평균 가장 어린 애들이 아니라 평균이 그 정도야. 평균이 20 중후반에서 30 초반까지가 텐센트 게임 부분의 평균 연령이래요. 평균 연령 엄청나죠? 야,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렇게 젊은 기업들은 진짜 벤처기업급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 최대 기업의 그 평균 연령이 그 정도 됩니다. 텐센트. 그 텐센트 여러분 그 뭐야? 이거 높기로 유명해요. 이거 잘 지기로 유명해. 베트남에서 이거 잘 지기로 유명한 회사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거? 베트남에서 베트남 애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 또는 2위에 항상 뽑히는 기업. 베트남에서 삼성이죠. 삼성 베트남 삼성 뭐라 그러냐? 공장? 거기가 보통 베트남 애들이 받는 것보다 좀 더 준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베트남 수출의 뭐 20%가 뭐 삼성전자 수출이라는 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에 삼성 핸드폰 공장인가 무슨 공장이 있어서. 그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텐센트가 뽑힌다고 합니다. 많이 준대요. 성과급으로 특히. 게임 하나가 터지면 그 게임을 만든 애들은 거의 떼부자가 되는. 그렇게 그 정도로 좀 어린 애들이 그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 조건을 받고 뛰어드는 거죠. 텐센트가 요즘엔 텐센트는 게임을 직접 개발도 잘 안 해요. 얘들은 게임 플랫폼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플랫폼 안에 게임이 들어와. 그럼으로써 그 얘들이 게임을 중간에 뭐라 그러냐? 프로듀싱 한다 그러나? 퍼블리싱을 하죠. 얘네가 그게 되는 이유가 얘네가 국민 그게 있잖아요. 위챗하고 QQ 메신저가 있잖아. QQ 메신저인가? 그거는 제가 알기로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아이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모든 중국 애들이 아이디가 있대요. 걔네는 뭐 예를 들면은 돈을 결제하거나 할 때 우리처럼 뭐 계좌 같은 걸 하지 않고 QQ 메신저로도 다 한다고 합니다. QQ 메신저. 그 아이디가 곧 자기의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급이 된대. 엔간에서는. 그러니까 QQ 메신저에 접속을 해서 모든 게임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QQ 메신저가 거의 전 중국인이 다 깔려 있으니까 접속을 해서 딱 보는데 오늘의 게임에서 예를 들면 배그가 떠. 오늘의 추천 게임 뭐 던파가 떠. 가장 잘 나가는 요즘의 게임 와우가 떠. 거기에 한번 띄워서 들어가는 게 그 아이디를 새로 안 만들어도 QQ 메신저 아이디로 그냥 누르면 들어가진다고 그러거든. 난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그렇대. 누르면 들어가진대. 그러니까 그 게임 퍼블리싱 하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텐센트를 통해서 게임을 배급하고 싶어 하죠. 아이디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누르면 들어가진대. 나의 그 QQ 메신저 아이디하고 모든 게 연동되는 거지. 우리나라 블리자드가 그렇게 하잖아요. 배틀 그거에 들어가면은 옆에 많은 게임들 있잖아.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뭐 히오스 누르고 뭐 와우 누르고 뭐 하스스톤 누르고 여기 쭉 누를 수 있잖아. 우리도 요즘 다 되죠. 그래 네이버나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우리나라 뭐 5천만이 아니라 중국의 10억 인구가 하나씩 다 들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게임으로 이동하는 그 유입되는 물량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텐센트를 통해서 게임을 배급하고 싶은 애들이 그 줄을 서면은 중국 2바퀴 반 정도 돌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 그 텐센트 지금 CEO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하다 말았는데 CEO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되게 희한해. 물론 뭐 고양이로 호랑이 그리기도 하는데 고양이로 호랑이 그리는 것도 호랑이 그리는 건데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이 게임 회사잖아요, 사실. 정체성이 게임 회사인데 요즘엔 정체성이 사실은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투자 회사 쪽으로 가고 있어. 투자 회사. 뭐 여기저기에다가 미친 듯이 투자를 해요.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할 걸. 카카오에도 아마 대주주로 알고 있고 그 아까 말한 그 블루홀 배그 만든 회사 블루홀에도 뭐 6천억인가? 뭐 5천억인가 6천억인가 주고 3대 주주인가 2대 주주가 됐죠. 좀 될 만한 회사에는 돈 들어가는 걸로 유명해. 돈 들어가는 걸로. 얘네가 왜 자꾸 그렇게 여기저기에 돈을 투자하냐? 이 게임 회사 이 CEO 아저씨의 사고 방식이 한 말이 있어. 될 법한 사업에는 모두 3등 정도 되는 최소 3등 정도 되는 회사 또는 3등 정도 되는 지분을 웬만한 데는 다 유지를 하는 거야. 웬만한 섹터에는. 그럼 그 중에 한두 개가 뜨면 된다는 겁니다. 마인드가 그래. 3등 이내로 모든 뭐 지분이건 뭐고를 웬만한 되는 걸로 보이는 데는 3등 정도 되는 투자를 다 해놔. 한 50군데 해놨어. 그럼 이 중에 한 3군데가 뜨잖아. 그럼 거기서 번 걸로 다 커버치고 남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진짜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방에다가 진짜 문어발을 넘어서 거의 뭐 문어 할아버지 발처럼 사방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사방에다. 50군데 중에 3-4군데 성공하면 된다. 나머지는 뭐 본전초도 3-4군데가 대박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쫙 깔아놨어요. 쫙 하고 대주가 돼서 빨대 쪽 꽂고 빨대를 쫙 꼽은 다음에 쪽쪽쪽쪽쪽쪽 빨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400불 지금 전세계 기업 순위로 쳐도 제가 알기로 5등 내에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면 5등 6등 정도 하는 옛날에 베르트랑식의 진짜 커맨드 센터 계속 짓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심지어 아까 그 텐센트 걔네들은 요즘에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텐센트는 당연히 알리바바 애들하고 싸운다고요. 알리바바도 비슷하거든. 알리바바가 알리페이가 지금 세계 최대 유니콘이잖아요. 알리페이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알리바바도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데 텐센트 투자를 하니까 서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했던 경쟁 중에 하나가 신문에도 났던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배달 앱이 있죠. 뭐가 있나요? 배달의 민족? 그런 게 있나? 배달앱? 배달의 민족. 그쵸. 우리가 텐센트에 빨대 꼽으면 되는데 우리보다 남아공 형들이 좀 먼저 꼽았죠. 제가 한 10번쯤 말씀드린 텐센트의 최대 주주 네스퍼스 아저씨들 우리보다 빨대 먼저 꼽았잖아. 33%를 갖고 있대. 사마중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마중날님. 네스퍼스 형들을 먼저 꼽았잖아. 그래서 걔네 지분을 33%인가 들고 있었죠. 32%인가. 그랬다가 얼마 전에 조금 팔았어요. 조금. 정말 조금. 뭐 어마어마하죠. 걔네들 빨대를 꼽은 건데 우리도 꼽으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 배달 앱이 배달의 민족하고 또 뭐 있니? 뭐 있더라? 내가 배달 앱으로 시키질 않아서 나는 뭐 이렇게 뭐 시키던데 뭐 배달의 민족하고 뭐 있니? 요기요 또 뭐 배달통 뭐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시켜보질 않아서 모르겠어. 그런 데에서도 막 자금 끌어다가 서로 경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의 배달을 생각해봐요. 꼽아도 뭐가 안 나오죠. 제가 뭐가 나오면은 말씀드리는데 뭐 카카오 모든 PD에게 빨대를 꼽은데 뭐 하나 터지겠지라는 그런 텐센트식 방식으로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모든 PD에 다 조금씩 꼽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뜨지 않겠냐. 그 중에 하나는 뭐 하나도 안 뜨면 할 수 없고 여기는 뭐 빨 게 없기 때문에 카카오는 안 먹히니? 야, 뭐 얘기하는 걸로 하여튼 우리나라는 배달앱이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에는 뭐가 있을까? 중국 배달을 생각해 보셨어요? 중국 배달앱?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인구에 그 땅 넓이에 일단 도로망이 제대로 없을 것 같아. 그쵸? 도로망이 제대로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상해 직접 안 가셔본 분겠죠. 저는 상해 가봤는데 상해가 경기도만 하다며 안내하는 분이 그러던데 상해 크기가 대충 경기도만 하다. 경기도만 하답니다. 상해 크기가. 또 상해 여러분 제가 갔을 때 느낀 거는 도착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버스를 타고 옆을 보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그런 건물들이 쫙 있는 고층 건물들이 한 2, 3층짜리가 쫙 있더라고. 야 멋있다. 상해 많이 발전했구나. 그렇게 발전했네. 이러고 잠깐 1시간 졸다가 눈을 떴는데 밖에 창밖에 지나가는 화면이 똑같아. 아니 뭐 이런 잠깐만 이거 돌아온 건가 했더니 아니야. 가는 화면이 내내 똑같아. 거의 1시간을 가는데 와 이건 뭐 여기서 길을 잃으면 헬이다. 뭐 계속 뭐 똑같은 건물이 계속 지나가 계속. 아니 아까 봤던 거 같은데 저거? 봤던 거 같은데 자다깨도 그거야. 똑같이 지나가. 와 이거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거 도대체 얼마네요? 그때 경기도만 하네. 우리는 상해를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상해도에 가깝다. 상해도에 가깝대. 절반만하냐? 가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나게 발전했다 뭐 이거보다는 우리나라 주요 도심을 한 10배쯤 확장해놨다. 도심만 보면 비슷해요. 근데 그게 계속 도심이야. 계속 똑같은 계속 비슷한 건물이 계속 돼 있고.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배달을 한다. 상해에서 이제 배달을 한다. 근데 가끔은 배달이 북경에서도 오겠죠. 상해 인구가 뭐 2천만이 넘는다며. 상해 인구가 2천만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때 2,400이라나 뭐 2,500이라나. 자 서울에만 해도 지금 머리 아픈데 거의 뭐 경기도 절반보다 큰 데에서 2천 몇백만짜리가 배달을 하기 시작해. 근데 군데군데 뭐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젠 되긴 돼 있겠지. 야 거기 내비게이션 만든 회사는 진짜 거기 내비게이션 만든 회사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옛날에 김기사였는데 요즘엔 카카오톡 그 내비게이션이잖아. 거기 내비게이션 만들면 쓰러질 것 같은데. 중국 와. 그 내비게이션 어떻게 만들까? 중국에 뭐 우리나라 서울 하나 만들면 나머지야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서울 부산 정도 하면은 거기 뭐 상해 북경 뭐 한 인구 1,000만 되는 도시가 한 20개는 되지 않을까? 인구 1,000만 되는 도시가? 또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장 빠른 길, 뭐 막히는 길. 그 내비게이션 또 주소 찍으면은 거기가 무슨 가게인지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가게 이름만 쳐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그거 가게 그 뭐 이름 바뀌는 거 업데이트하고 하려면 진짜 야 거의 뭐 상상이 안 간다. 상상이 안 가. 하여튼 얘기를 왜 했냐면은 중국에서 배달 앱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 중국에서 배달 앱이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중국 배달 앱 1위를 그래서 알리바바가 투자를 했고 2위를 텐센트가 투자를 했고 3위를 제가 이게 옛날에 엄청 떴던 그 검색하는 거 바이두 애들이 투자를 했어요. 요즘에 많이 죽었죠 바이두. 걔들을 한번 투자를 하면은 보통 한 5천억에서 1조를 넣습니다. 근데 아마 텐센트가 그 2등하는 그 배달 앱에 돈을 투자하는 게 얼마를 넣었대더라? 2조를 넣었대나 3조를 넣었대나? 배달 앱에 일단 넣고 보는 거죠. 일단 넣고.
걔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그 경쟁을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나름 늦은 편은 아닌데 중국에 비하면 미화대단이 똑같죠. 거의 똑같다. 똑같죠. 거의 똑같은. 중국에 비하면은 뭔가 지금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똑같 이렇게 똑같습니다. 중국에 비하면은 그 뭔가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뭐가 그래? 야 이거 스타피디님이 너무 미화됐네. 스타피디님이 거의 똑같죠 거의. 야 이거 뭐 거의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훌륭하다. 볼수록 마음에 드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위험자산 같은 특히 주식 같은 거 살 때는 또 어느 분이 또 뭐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손절은 어떻게 해요? 질문 주신 게 있어요. 손절한다 그러잖아요. 그 손실이 나서 파는 거.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잖아.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고 전문 뭐 매니저가 아닌 경우에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강제 저축하는 형도 있더만 그때 20% 손실 봐서 영원히 저축을 하고 있다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은 그런 자금은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 정말 단타로 쳐서 타고 빠지는 건 진짜 운인가요?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무리해서 테마주에 여러분들 뭐 얼마 넣을 거야? 전 재산 넣을 거야? 뭐 몇백만 원 뭐 그 정도 넣는 거야. 뭐 넣을 수도 있지. 좀 먹고 뭐 빠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메인 포트폴리오 주력 재산을 손절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좀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손절하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자면은 매일같이 차트를 보고 한 사람이라면은 물론 손절을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세워갖고 들어가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나 나같이 일반인들로서 그냥 투자라는 경우에 손절을 해야 할 만한 대상을 많은 걸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추천드릴 만하진 않은 것 같아.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는 뭐 10가지 방법이라도 얘기할 수 있지. 손절할 바에 전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위로 올리지? 됐다. 사실은 굉장히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굉장히 장기 투자를. 잘 모르니까 너와 나는 최소 1년? 아니면은 조금씩 마치 저축하듯이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적립 투자가 모를 때는 유리할 수 있어요. 모를 때는 또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제 방식을 권해드리지 않지만은 놓쳤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안 쳐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놓쳤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그 우선 주고요. 주식 옆에 우 붙어 있는 건 우선 주고요. 놓쳤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들어가도 분명히 이익을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흔들릴 때 과연 너와 내가 버틸 수 있냐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너와 내가 들어갈 수 있냐를,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냐를. 예를 들면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100원인데 이미 150원이 됐어. 그럼 50% 올랐잖아. 예를 들면 그럼 150원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갈 수도 있죠. 200원 300원을 본다면. 근데 문제는 150짜리가 110이나 120이나 이렇게 내려오거든. 내려온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흔들릴 때 내가 못 버틸 것 같다. 흔들릴 때 내가 못 버틸 것 같다면 글라이트님 안녕하세요.
흔들릴 때 못 버틸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놓친 버스를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으시면 돼요. 너와 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또 왜 이쪽에 있니? 뭔가 화면이 움직였다. 놓쳤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안 쳐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손절을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됐을 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당연히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가는 쪽으로 가는 섹터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와 내가 잘 아는 거에 가는 게 좀 유리해요. 모르는 거에 가지 말고. 모르는 거에. 주식을 모르겠으면 주식을 하지 마. 아는 걸로 해요. 또 누가 또 귀금속 시장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던데,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셨더라고요. 금하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제가 다이아몬드 선물이란 걸 본 적이 없어. 다이아몬드 뭐 퓨처스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다이아몬드는 글쎄요. 그 귀금속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탄소인데. 다이아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다이아는 좀 뭔가 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그 마치 금처럼 그게 하나의 그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만들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귀금속으로 우리가 거래하진 않아요. 흔히 말해서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골드는 있죠. 골드는 있고 뭐 플래티늄 뭐 이런 플래늄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당연히 구리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그 가치를 뭐 이렇게 특정하게,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100g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이 안 나와.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다이아는 100억인데 어떤 다이아는 1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그 거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생각해봐. 어떤 금은 1g에 1000만 원이고 어떤 금은 1g에 100원이니? 그게 아니잖아요. 금은 동일하잖아. 균질하잖아. 구리도 그렇고. 근데 다이아는 뭐 예를 들면은 영국 왕실에 있는 누가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힌 곳에 있는 다이아였는데 그 영국 왕실의 누군가의 그죠. 손절할 필요가 없고 자동 폐지가 되죠. 근데 그런 사연이 있는 다이아가 가능하잖아.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흘렸는데 그 다이아에 피가 살짝 묻어갖고 이게 블러드 다이아다. 예를 들면 그지? 핑크 다이아다. 뭐 이름 붙여갖고 영국 왕실의 누군가가 머리 박은 다이아, 헨리 다이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갑자기 다이아가 100만 원짜리가 뭐 10억 되잖아. 영국 왕실에 누가 여기를 머리를 부딪혀갖고 걔가 아직도 누워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붙는 다이아들 있잖아요. 근데 금이 그런 스토리가 있니? 금이? 이 금은 뭐 미국 몇 대 대통령께서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넘어져갖고 옆에 허리 접질릴 때 역할을 하던 금이다 해서 이런 금은 없잖아요. 금은 금이잖아. 균질하다고 녹이면 끝나는 거고. 금은 스토리텔링 같은 게 잘 없잖아. 다이아는 그런 거 영향을 엄청나게 받죠. 다이아는 신라 금왕관? 어야 참신한데. 야 그거는 금이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골동품이잖아. 골동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는 그런 게 없고 금은 좀 있죠. 얼마 전에 갑자기 여러분들 그 얘기하니까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는 방송. 세상 온갖 뉴스가 다 나오죠. 온갖 뉴스가. 저희 영국 해리 왕자 결혼식이잖아요. 영국의 해리 왕자 결혼식의 마지막 행진입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빰빰빠라밤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행진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결혼 끝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쫙 하면서 빠바바바바바. 양옆에 늘어선 이 인파가 그죠? 10만이랍니다. 10만. 지금 이게 사진이 이래서 그런데 뒤로 쫙 있대요. 10만.
10만의 인파가 여기에 가는 요거 보려고. 난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왜 갈까? 근데 나 솔직히 궁금해. 여기에 뭐 세계적인 연예인 뭐 마이클 잭슨 형이 뭐 왔다 그래도 조단 형과 잭슨 형이 마하 가문에 뭐 그걸 손을 잡고 왔다 그래도 왜 가는 거야? 내려서 뭐 악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단 형이 3점슛 한번 쏴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보려고 가는 거지? 되게 쓱 지나가잖아 차 타고. 아니 유튜브로 축하해 주면 되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 연예인 왔다 그래서 막 오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거 쑥 지나갈 텐데 이걸 10만 30초도 한 20초밖에 안 보지 않을까? 10만 어때? 10만. 관심사는 알겠는데 뭐 이거 하러 한번 가나? 연예인 콘서트야 노래라도 들려주겠지.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10만 왔답니다. 이 결혼식 태어나니 아빠가 해리 왕자 뭐 그런 거죠. 태어나니 영국 왕실 왕위 계승 서열 완 7위. 훌륭합니다. 흔히 뭐 꿈에서 꾸는 그런 거죠. 태어나니 공주, 태어나니 왕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어쩔까 생각은 하는데 영국은 계급사회라기보다는 왕실이 있죠. 왕실이. 계급은 없지. 얘네는 아직도 그건 있어요. 자귀는 있어. 공작, 뭐 자작, 후작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자귀 같은 거에 관심이 또 있어서 열심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래 뭐 돈으로는 있지만은 실제로 자귀가 있는 나라는 많이 없는데 영국은 자귀가 있습니다. 남작부터 뭐 자작, 남작 또 뭐 있냐? 저 위에 올라간 백작, 공작쯤 되면 그 듀크라 그러잖아요. 공작쯤 되면 거의 왕실급이죠. 공작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왕실과 관계가 있던가 정말 옛날부터 엄청난 땅을 가진 거 뭐 귀족 중에 귀족이죠. 공작. 백작이 좀 그 아래에 있고 후작이 있고 제일 아래가 남작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얘네는 뭐예요? 좀 기사 서 퍼거슨이죠. 써 주잖아. 써 자기 주잖아요. 기사 자기 주고. 퍼거슨이 기사일걸? 퍼거슨 아저씨? 걔네 그 자기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요. 생각보다 외국인한테 주는 거, 뭐 해서 주는 거, 또 뭐 해서 주는 게 이게 나뉘어 있어. 쭉 나뉘어 있어요. 기사 그래 기사. 얘네 그 옛날에 영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잘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랬는데 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영국 애들의 영국이 왕 성이 뭔지 알아요? 해리의 성. 결혼한 왕자가 해리 왕자라며. 해리포터인가? 성. 그렇죠. 여러분들과 나는 포터라고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포터라고 생각을 하겠죠. 윌리엄 왕자의 성. 그렇죠. 난 포터라고 알고 있어요. 뻔하지. 너와 나는 포터지. 너와 나는 포터일 거다. 아 해리 케인. 오 축구 좀 보셨네요. 해리 케인. 그렇죠. 얘네 성이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왕실은 성을 바꿀 수 있다. 왕실은 성을 바꿀 수 있어요. 영국 왕들은 성을 정할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어. 쥐가 왕인데
그냥 뭐 윈저 왕조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성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아니야, 계족복 아니라 왕실은 우리나라처럼 그 뭐 김씨 뭐 이씨 왕조 뭐 이런 게 뭐 아니라 성이 바뀔 수 있어요. 성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아까 뭐 윈저 뭐 이런 거 나오죠. 윈저경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여러분들과 나는 뭐 포터면 됐지 뭐. 해리포터 포터가 성이잖아. 훌륭하다 야. 훔바는 뭐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 갑자기 결혼하다 얘기를 왜 했니?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결혼 가능하다고. 30대 중반에서 남자 수가 여자 수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뭘 성전한 남자야. 30대 중반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수를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많다고 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할 수는 있죠.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뭐 하고 싶으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뭐 추천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뭐예요? 오늘의 경제 얘긴 지겹잖아. 전 이거거든요. 입맛이 저렴해서. 입맛이? 야, 요거 맛있어. 요거. 요게 되게 약해요. 술이 도수가 약하고 제가 술이 약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원래는 뭘 좋아했냐면은 뭘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와인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어. 와인을. 그래서 이 와인 저 와인 굉장히 많이 샀어요. 굉장히 저렴한 뭐 몇천 원짜리 와인에서부터 1, 20만 원짜리 와인도 사보고, 또 뭐 컬트 와인들 있잖아. 조금씩 파는 와인들. 컬트 와인 전문점에 가서 컬트 와인도 사보고, 옛날 팀장님이 와인을 좋아하셔서 이것저것 뭐 이렇게 들은 거 있으면 가서 사보고 와인도 먹고 그랬거든. 왠지 와인을 좋아하면 있어 보이잖아.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술이 약한데 내가 이걸 좋아하려고 노력해서 좋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먹다 보니까 그렇게 와인이 뭐 별로 맛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뭐 다 이거 알면 되게 유식한 것 같으니까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뭐 먹다 보니까 아씨 내가 이걸 좋아하려고 노력해서 좋아해야 되나. 이거 포도주 아니야. 멋진 말 나온 와인이지만 포도주스, 이거 뭐 포도주스에 맥주 섞은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포도주잖아. 포도주 말 그대로. 아, 내가 굳이 포도주에 그렇게 올인해야 되는가. 가뜩이나 술도 약해서 와인 몇 잔 먹으면은 헬렐레 하고 있는데 때려쳤지. 그래서 그 와인도 좀 공부하면서, 근데 공부하면서 먹어야 되나 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남들한테 유식해 보이려고. 그래서 때려치고 좋아하는 게 뭔가 보니까 난 맥주를 좋아하거든. 술이 약해. 맥주를 좋아해. 소주 싫어해요. 소주에 단맛이 난다는 걸 내가 한 잔까진 이해하겠는데 두 잔부터는 어우 야, 소주 싫어해. 먹다가 아씨 한 세 잔 마시면 진짜 이걸 왜 마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술이 약하기 때문에 한 잔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맛있고 달콤하고 뭐 그럭저럭 약간의 취기? 저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요겁니다. 머루 와인? 맛있는 거면 좋아한다. 옛날에 저는 저 아이스 와인이라고 달콤한 와인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이라며요. 약해서. 그래서 요런 거 먹다가,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들이 먹는 흔히 맥주는 라거와 에일로 나뉘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먹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먹는 맥주가 대부분 다 라거예요. 라거. 뭐 오비, 뭐 필스너 우르켈,
뭐 크롬바커, 뭐 백스 쭉 있잖아. 이게 좀 라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뭐 하이트나 웬만한 건 다 라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그 청량감이 느껴진다. 이게 막 캬 하는 거 있잖아. 뭐 그 뭐냐 콜라처럼 안에서 탄산 같은 거 느낌 나고 그러면 다 라거예요. 원주 슈카님이 10개를 후원하고 칸은 소주냐? 머루 특성 때문에 브랜드들보다 훨씬 그냥 우리가 먹는 웬만한 맥주는 대부분 라거야. 대부분 라거고 그 뭐 거의 한 70% 라거라고 보면 될걸? 우리나라 거는 미국 스타일의 라거여서 좀 뭔가 이 그 여기 말하는 거 청량감 우리가 따르면 황금빛이잖아. 따르면 황금빛이고 청량감 이게 대부분 다 라거고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보면은 요 필스너 오르켈 흔히 말해서 맥주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있어 보이게 평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필스너 오르켈이라고 이게 체코 스타일 맥주로 쭉 읽어보시면은 뭐 쌉싸말 스티어지나 상큼한 특성이다. 저도 잘 모르는데 먹긴 많이 먹어봤어. 뭐 박스로 사다 놓고도 먹어보곤 했는데 내가 무슨 맛의 전문가도 아니고 맛에 둔하기 때문에 그냥 저냥 먹을만해요. 그냥 저냥 이거 그냥 저냥 사람들이 엄청 찬양하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뭐 그냥 저냥 옆에 있는 크롬바커도 뭐 그냥 저냥 먹을만합니다. 뭐 백스는 제가 한 병밖에 안 먹어봤는데 한 명밖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되게 좋아. 우리나라 맥주들도 뭐 클라우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자 이런 게 라거예요. 대부분 좀 그 콜라 같은 맛 뭐 그런 맛이 좀 나는 게 그리고 그거에 반대 있는 게 이제 맥주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라거 먹냐? 라는 얘기를 할 때 쓰이는 맥주가 대부분 이 계열이죠. 에일 맥주들. 얘네들은 먹으면은 콜라 같은 맛이 아니라 먹으면 알겠지만은 씁쓸하죠. 좀 씁쓸해요. 좀 씁쓸하고 텁텁하고 뭔가 뭐라 그러지? 두꺼운 맛? 좀 맛이 좀 두껍잖아.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약간 컬트 와인처럼 뭔가 매니아들이 있어. 매니아들. 집에 가면 저 아직도 이거 있거든요. 이거? 나 이거 뭐야? 코스트코에서 박스로 파는 거에 혹해서 사봤는데 이거 나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더라? 대강이라고 써있냐 이거? 이거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 한 박스를 사왔다가 다 못 먹었어. 난 이게 사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대동강이면 이거 북한 거냐 이거? 이거 박스로 팔길래 싸게 팔길래 이거 나 낚여서 사봤거든. 나 낚였어. 사고 집에 와서 잘 보니까 이게 북한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집에 몇 병 있어요. 집에 몇 병 있는데 그래서 사고 보니까 좀 이게 좀 하여튼 아직도 있어. 이런 건 못 먹어봤고 듀베르 한두 방도 먹어봤고 그리고 싸게 뭐 박스로 팔더라고. 이렇게 쌓여서. 그래서 아우씨 한번 샀다가 아직까지 못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에일 종류는 먹어보면은 뭔가 좀 써고 쓴 건 쓰고 좀 텁텁한 약간 과일 향 나고 뭐 그래. 어떤 거는 또 뭐 막 향을 막 섞은 게 있어. 무슨 뭐 과일 향을 섞고 뭐 이상한 걸 섞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에일 종류가 많이 있어요. 써는 뭐야 써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거죠. 페일 라거가 있습니다. 역시 라거야 라거. 라거인데 아메리칸 라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건 아메리칸 라거인데 유럽 라거라고 대부분 또 많이 있어요. 하이네켄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사이다 같은 맛. 사이다 같은 거. 스텔라 요거 칼스버그 그 좀 사이다 같지 약간
그냥 좀 맛있게 그냥 먹는 그런 거. 맛있게 먹는 그런 거. 요것도 맛있어요. 하이네켄도 괜찮더라고. 스텔라도 먹어봤고. 삿포로가 전부 다 페일라고인지 모르겠는데 삿포로는 난 병으로 안 먹어봐서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네. 자, 요게 페일라고예요. 약간 사이다 같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 먹는 거 있죠. 흑맥주. 흑맥주. 왜 흑맥주냐면은 이 넣는 거를 볶았대. 까맣게 이렇게 볶아서 그걸로 이제 발효시키니까 까매집니다. 까매진대. 그렇대? 내가 뭐 해봤냐? 흑맥주를 많이 먹잖아요. 약간 태운 거 같은 거. 가장 유명한 게 구인네스죠. 구인네스 흑맥주. 태운 맛. 까맣게 볶아서 까만 맥주가 됐죠. 그리고 구인네스가 지금 가장 좀 그래도 대중적인 흑맥주죠. 숭늉 맛 나잖아. 약간 숭늉 같은 맛. 쓴 숭늉. 자,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안 갖고 왔나? 제가 약간 좋아하는 계열이기도 한데요. 그럼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뒤에 무슨 바이덴이라고 써있는 맥주들이 있어요. 맥주 그 수입 맥주 코너 가보면은 뒤에 WIZEN 자가 많이 붙어있거든. 밀맥주입니다. 밀맥주. 재료가 다른 거죠. 보리가 아니라 밀로 만들었대. 맛이 약간 달라. 먹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 맥주 먹다 밀맥주 먹으면은 맛이 약간 다른 게 확연히 느껴져요.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 요 대부분 뭔가를 섞었어. 또 약간 진짜 과일향 비슷하게 뭔가 향을 약간 섞은 느낌이 나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많아 밀맥주. 제가 좋아하는 게 가운데 있는 거.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뭐 입맛에 맞는 거죠. 나머지는 차이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맛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냥 다 밀맥주 같아. 그냥 다 밀맥주 같아. 제가 요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입맛이 고급이어서가 아니라 어디 놀러 갔는데 이거를 그 선배가 사줬는데 이만한 생맥주처럼 나오더라고. 병이 아니라 생맥주처럼 이렇게 따라주는 데서 먹어봤는데 오 맛있었어. 그래서 나름 좋아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 먹으니까 일단 비싸. 그리고 도수가 꽤 높더라. 생각보다 도수가 높아서 몇 잔은 못 먹겠던데 술이 약하니까. 밀맥주 공짜니까 되게 맛있었는데 내가 사주니까 야씨 생각보다 비싼데? 우리 생각보다 도수가 세. 비싸. 생각보다 비싸요 이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잘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뒤에 뭐 바이젠이라고 붙던 것들은 대부분 다 밀맥주.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먹는 것 중에서 그 수입 맥주 코너 가면은 가끔 요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요렇게 써있는 거. 요거는 라거 스타일인데 흑맥주. 복잡하죠? 대충 흑맥주다. 대충 흑맥주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대충 흑맥주. 다크 이렇게 써있는 거. 던켈인지 둔켈인지 뭐 이렇게 써있는 거는 그냥 라거 스타일인데 흑맥주인데 대충 흑맥주다라고 보면 돼요. 대충 흑맥주.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흑맥주다. 종류는 많어. 종류는 많은데 그냥 흑맥주다.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건 라거, 그 콜라처럼 캬 하면서 탄산 맛 나면서 한 입에 못 넘기겠다 하는 거 라거. 뭐 좀 향이 나고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맛이 텁텁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에일. 까만 건 흑맥주. 스타우트 까만 건 흑맥주. 바이젠 뭐 어쩌고 붙은 거는 밀맥주. 그냥 그 정도만 알면은
맞아요. 바이엔 스테판 비투스 먹었어요. 도수 세더라고. 아 먹다가 내 소주 마시는 줄 알았어. 바이엔 스테판 비투스 먹었는데 그건 세. 또 한 두세 병 더 있는데 뭐가 남았더라? 비투스 말고 세 종류를 사왔었는데 하나 남은 게 또 뭐지? 방송 끝나면은 또 집에 가서 뭐가 남았는지 뒤적거려서 하나 또 먹을 생각입니다. 재밌잖아.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재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맥주 저 맥주 하나씩 먹어보는데 입맛이 둔해서 코로나 편의점에서 팔아요. 입맛이 둔해서 입맛이 조금 예민했으면은 요런 것 중에서 맛을 이렇게 알면서 먹을 때 입맛이 둔해서 뭐 그냥 코로나 싸죠. 코로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오키나와인가? 오키나와였을 거야. 갔을 때 그 맥주 공장 견학하는 그 코스가 있었어. 맥주 공장 견학하는 코스. 맥주 공장을 다 한번 둘러본 다음에 마지막에 생맥주를 준대. 3개를. 뭐 맨 마지막 실제로 파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뭐 도종을 안 하고 중간에 나온 거, 맨 처음 그 뽑는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가공이 됐겠지. 1차, 2차, 3차에서 3잔 준대. 그걸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결론은 못 갔다. 결론은 하얏트 공장에도 그런 거 있어요? 호가든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호가든이나 일본 맥주지만은 아사히도 옛날엔 아사히 생맥은 좋아했는데 캔에 먹으니까 잘 모르겠더라. 맛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호가든인가 코로난가도 뭐 병인가 캔인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병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무슨 뭐 캔은 어디서 만들고 병은 수입해 오고 캔은 우리나라에서 만든댔나? 코로나가? 호가든이 그랬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예전에는 와인 같은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달콤한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지. 아이스 와인이라는 둥 뭐 되게 달콤한 와인 뭐 이렇게 섞어서 근데 술이 약하니까 와인 도수로도 많이 못 마시겠어. 그 와인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야, 그거 한 2잔 먹으면은 일단 기분이가 상큼해지면서 자고 싶어. 2잔 마시면. 그래서 와인은 그 맛도 그 뭐라 그러냐 흔히 그 쓴맛 그걸 뭐라 그러지? 와인의 그 쓴맛을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와인의 씁쓸한 맛을 뭐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또 타닌 뭐 타닌의 뭐 두꺼운 맛을 느끼고 뭐 그러잖아. 타닌이 좀 약한 거, 타닌이 좀 센 거. 그래서 뭐 두툼한 맛이라는 좀 어려운 말 다 쓰잖아. 무슨 뭐 대패를 썰어 놓은 듯한 두툼한 맛이라는 듯 은은한 과일 향이 혀끝을 감돌며 무슨 뭐 하늘의 별자리에서 쏟아져 내리는 상쾌함과 뭐 미려한 뭐가 혀끝에서 뛰놀고 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 아니 씨 무슨 포도주 하나 먹으면서 보면은 그 포도주 앞에 설명이 있거든. 그 책자 같은 거 있어요. 그 와인 초보자들이나 또 전문가들도 그렇지만은 뭐 이 설명이 쫙 있어. 무슨 와인 무슨 뭐 설명, 무슨 와인 설명. 또 그 책자를 보면은 무슨 와인 몇 년도 판, 뭐 몇 년도 산, 뭐 1998년도 산 무슨 와인, 뭐 2004년도 사는 뭐 별표가 3개고 뭐 그래. 그래서 그런 거 뭐 찾아보면서 먹고 그러는데 그 맛이야. 맛이. 잘 모르겠어. 야, 2004년도와 2008년도 와인의 맛의 차이를 알 정도면 정말 소믈리에급 되시는 거고. 야, 이게 그리고 그 맛을 떠나서 한 2잔 마시면 일단 졸음이 와. 원조 슈카님이 10개를 후원. 저는 머루 와인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머루 자체를 좋아해. 머루 자체. 포도도 머루 포도만 먹습니다. 머루 와인은 못 먹었구나. 머루 포도가 또 맛있잖아. 머루 포도.
포도는 또 뭐로 그런 맛을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먹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탄닌의 두툼한 맛까진 내가 이해를 하겠어. 솔직히. 왜냐면 쓰잖아. 이게 좀 많이 쓰네? 이게 좀 덜 쓰네? 요건 알겠거든? 요건? 쓰네 덜 쓰네 정도는 알겠는데 뭐 그 다음부터 무슨 뭐 혀끝에서 뭐가 뛰노는 느낌이고 별자리에서 뭐가 쏟아져 내리는 뭐 상쾌한 맛은 잘 모르겠더라고. 과일향과 맛이 점점 강해져. 모로포도랑 모루는 다르긴 하죠. 접붙인 거니까. 접붙인 거 당연. 그래서 그래도 와인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2잔 먹으면 자서 졸려. 스파클링 와인은 좋아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처럼 정말 알코올이 약한 사람들은 스파클링 와인도 알코올이 높아. 높던데 이거? 한 7, 8도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 도수가 10도에 근처에 가기 시작하면은 2잔 이상이 힘들어. 4, 5도밖에 안 하나? 그래서 이제 맥주를 주로 선호하죠. 맥주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를 가면은 정말 윗사람들이 비싼 술을 사줄 때가 있거든. 가끔 정말 가끔 뭐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때 팀으로 이렇게 와인이 아니라 뭐냐 위스키 좋은 게 와. 뭐 창립기념일 이럴 때 한 병 뭐 이렇게 팀으로 와. 4명 5명짜리 팀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보던 30년 산 뭐 그런 거거든. 오, 야, 30년 산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요만한 잔에 한 사람당 한 잔씩 준단 말이야. 한 사람당 한 잔씩. 오, 이거 하사품이다 이러면서 맨날 삼겹살에 그 소주에 맥주 먹다가 소맥 먹다가 하사품이 내려오면은 30년 산 뭐 이렇게 와. 뭐 25년 산 뭐가 이렇게 와. 나 잘 모르니까 위스키도. 근데 그거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줬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뭐 10년 산인가 7년 산인가 제일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위스키 있잖아요. 편의점 위스키를 놔두고 그 옆에 그 하사 받은 30년 산인가 뭐 40년 산인가 하여튼 뭐 이만한 거 엄청 비싼 거 딱 2잔을 찍을 주더라고. 요거를 먹고 요거를 먹어보면은 너처럼 둔감한 놈들도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아니면 모르니까 뭐 7년 산이건 30년 산이건 쓴 건 쓴 거지. 둘 다 쓴 거잖아. 따로 먹으면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쓰다라는 기억밖에 없어. 아, 되게 독하네 쓰다라는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놓고 요걸 먹고 요걸 먹으면 맛이 약간 다른 걸 느낄 수 있대. 그래서 해봤거든. 해봤어요. 하사품을 놓고 나 아무리 하사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먹다가 뱉으니까 좀 먹고 안 먹고 이건 끝까지 남기자. 끝까지 먹기 싫어서 뭐 건배 하면은 먹는 척하고 놔두고 뭐 이게 뭐 한 잔에 뭐 얼마짜리라도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먹기 싫은데 놔두잖아. 그러니까 딱 놔두고 먹어봤어요. 편의점 위스키 얘는 뭐 20년인가 뭐 30년인가 40년인가 굉장히 하사받은 거 2개를 먹어봤는데 야, 2개를 요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그 오래된 게 좀 부드럽긴 하더라. 확실히 오래된 게 30년인지 40년인지 그게 뭔가 좀 느낌이 부드러우면서 뭐 향이 세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고 요거는 정말 먹으면 캬 이게 나오던데요. 짧은 거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물론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 긴 게 좀 그렇게 하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 다 안 마시는 건 똑같죠. 안 마시는 건 똑같지만 아무리 기분 탓이어도 조금 다르긴 하다. 그렇게도 한번 먹어봤지. 중국 술은 그거 뭐냐? 우리가 중국 음식점 요리점 가면 흔히 시키는 게 있는데 뭐지 그거? 가면 항상 시키는 거 있어 아저씨들이. 고량주 중에서 빼가리인데 그래 연태 고량주. 야 맨날 저거 시켜. 잠깐 연태 고량주. 그 고량주 뭐야 그거 도대체? 나도 지금 생각나네. 연태. 맨날 저거 시켜. 근데 이거 중국 음식점에 가면은 술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꼭 이거 시켜. 연태 고량주. 이거 보셨어요 병? 이거? 연태? 하면 이거 시켜. 이 불 붙는다며. 조그만 거 연태 고량주 조그만 거 요거 시켜. 요거에서 한 사람당 한 뭐 몇 잔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불 붙는 거 아닌가? 오늘도 이거 말했어. 맨날 가면은 뭐 연태래. 나도 처음에 연태가 뭔가 했어. 이게 나오는데